여기까지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술이 닿기 직전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3의 나이에 느낀 설렘이 그렇게 멈춰섰죠. 하지만 그 순간이 제 황혼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한 뒤로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는 대개 6시 반쯤을 가리키고 있죠. 30년 넘게 학교에 출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가면 남편 성우는 이미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누군가가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차면서 그걸 듣고 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내죠. 성우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챙겨서 상에 올립니다. 그렇게 차려진 밥상 앞에 마주 앉으면 우리는 각자의 수저를 들고 먹기 시작해요. 말은 별로 없습니다. 김치가 짜다거나 국이 싱겁다거나 그런 이야기 정도만 오갈 뿐이죠. 식사를 마치면 성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보면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여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고요. 저도 한때는 저렇게 아이를 키우며 살았었죠. 딸아이가 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청소를 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돌리죠. 점심때가 되면 간단하게 국수라도 말아먹고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책도 잘 안 읽히더군요.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곤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됩니다. 저녁도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국을 끓이죠. 성우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성우는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요. 드라마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어느새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죠.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가끔은 동창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물이 흐르듯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작은 소리였지만 욕실 안에서는 꽤 크게 들렸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천천히 떨어지는 물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성우를 불렀어요. 욕실로 들어온 성우도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내일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라고 말하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욕실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아내고 수건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윗집 주민과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오후쯤 관리소 직원이 윗집 남자와 함께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키가 제법 컸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나이는 50 초반쯤 되어 보였죠.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욕실 배수관 연결 부위가 느슨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죠. 바로 수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하고는 관리소 직원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짧게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윗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들렸던 소리였을 거예요. 아파트에 살면 위아래 소리가 들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소리들이 갑자기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천장 너머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으로, 화장실로, 침실로. 그 사람의 동선이 소리를 통해 그려졌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소리를 듣곤 했어요. 시끄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묘하게 위안이 되었죠. 저 위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윗집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샤워를 하는 모양이었죠. 한참 후 물소리가 멈추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지금 혼자 밤을 보내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자기 방에 있었어요. 문 닫힌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윗집의 기척을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성우에게도 딸에게도 저는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남고 정윤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욕실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제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뭔가 새어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수리가 끝난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욕실 천장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물방울도 떨어지지 않았고 물기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자꾸만 천장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도 세수를 하다가도 고개를 들어 윗집 쪽을 바라보곤 했어요. 윗집 남자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듣지 못했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개할 때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의 목소리와 차분한 태도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혹시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같은 게 있었죠. 물론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63 먹은 여자가 윗집 남자를 의식한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생각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빗고 립스틱을 바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죠. 누굴 만나려고 일어나 싶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저도 놀랐고 상대방도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그때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천장 쪽 말입니다. 저는 네, 이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시냐고 다시 물었고 저는 전혀 없다고 말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탔어요. 저는 1층 버튼을 누르려다가 이미 눌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도 1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죠.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죠.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가시라는 듯 손짓을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더군요. 나란히 걸으면서 또 침묵이 흘렀어요. 분리수거장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도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것을 분류해서 버리고 그 사람도 자기 것을 버렸죠. 다 버리고 나서 다시 마주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추워졌다고요.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제게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죠. 돌아오는 길에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짧은 만남이 계속 떠올랐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는데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표정, 손짓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기억났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런 모습을 그 사람이 봤겠구나 싶으니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윗집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발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는구나. 화장실에 들어가는구나. 침실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식으로 동선을 따라가곤 했죠. 성우는 여전히 자기 방에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죠. 저도 성우가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또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계단에서였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고 올라오는 중이었고 그 사람은 내려가는 중이었죠. 좁은 계단에서 비켜서며 인사를 나눴어요. 산책 다녀오시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했어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환절기지만 오늘은 따뜻하다고 말했죠.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참 그 뒷모습을 보다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짧은 인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죠.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저는 그 순간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입던 옷을 이제는 골라 입게 되었습니다. 색깔도 신경 쓰고 핏도 신경 썼죠.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 갈아입어 보기도 했어요. 화장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 물었어요. 요즘 뭔가 좋은 일 있냐고요.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죠. 그냥 운동을 좀 하고 있다고 둘러댔어요. 친구들은 그래 운동이 최고라며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정말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도 살아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생각해보니 윗집 남자를 만난 이후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윗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물소리, 문 여닫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 감정은 뭘까? 설렘일까? 기대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제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성우가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저는 계속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윗집에 불이 꺼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자꾸 두근거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제 눈이 반짝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웠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여자로서의 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성우는 벌써 나가고 없었어요. 요즘 성우는 아침 일찍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당구장에 가곤 했습니다.
저는 혼자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오후에 수도 점검이 있으니 집에 계셔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알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윗집 남자도 이 문자를 받았을까? 오늘 혹시 또 마주칠 수 있을까? 옷장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꺼내 입었을 거예요. 집에만 있을 건데 뭘 신경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자꾸 멈칫거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니트를 꺼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였는데 목선이 넓어서 어깨 라인이 조금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어요. 몇 년 전에 딸아이가 선물로 사준 건데 한두 번 입어보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거였죠. 너무 젊은 스타일 같아서 제가 입기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옷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누굴 보여주려고 이러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면 어떡하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옷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깨선이 드러나니까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목선도 깔끔해 보였죠. 머리를 다시 빗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어요. 거울 속의 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였고 조금 더 젊어 보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너무 티나는 거 아닐까? 노력한다는 게 들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입어버린 옷을 다시 갈아입기도 귀찮았어요. 그냥 이대로 있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어요. 수도 점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죠. 혹시 마주칠까, 혹시 인사라도 나눌까. 그런 기대가 커져갔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관리소 직원이 서 있었어요. 수도 점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어오시라고 했죠.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와 부엌과 화장실 수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윗집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인사를 했죠. 수도 점검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점검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복도에 서 있게 할 수는 없어서 들어오시라고 했죠. 그 사람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다시 권했어요. 결국 현관까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을 신경 써서 입기를 잘했다고요. 만약 평소처럼 아무렇게나 입고 있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시라고 했죠.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저는 물을 따라 건네며 점검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하다며 물을 받아들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관리소 직원이 부엌에서 뭔가를 점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날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다고요. 그 사람도 맞다고 대답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덥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기 조심하셔야 한다고 덧붙였죠. 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제 어깨선을 지나 목선을 거쳐 얼굴로 올라오는 시선. 그 시선이 닿은 곳마다 피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척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죠. 그 사람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 보인다는 것을요. 여자로서의 저를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것을요.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성우는 언제부터인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로만 봤죠. 가정을 함께 꾸려가는 동반자로만 봤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는 저를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랐죠.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점검을 마치고 나왔어요. 이상 없다고 말하고는 윗집도 확인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죠.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저는 슬리퍼를 신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문 앞에서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손을 저었죠. 그냥 기다리신 것뿐인데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직원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뜨겁더군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 나이에 이게 뭐람.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물컵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컵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생각했어요. 오늘 이 옷을 입기를 정말 잘했다고요. 만약 입지 않았다면 이 감정을 느낄 수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다시 옷장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안에 걸린 옷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그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옷들. 그 옷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63이면 늙은 거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더군요. 아직도 느낄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천장을 봤습니다. 윗집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 짧았지만 분명했던 그 순간.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제가 윗집 남자를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요. 다만 분명한 건 그 사람 앞에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윤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 아마 성우는 모를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겠죠. 성우에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아내라는 역할로 굳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연히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일부러 그 시간대에 맞춰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침에 분리수거를 내놓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산책을 나갈 때도 저는 윗집 남자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된 건 우편함에서였어요. 어느 날 우편물을 확인하러 갔다가 윗집 우편함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봤습니다. 김도현. 깔끔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김도현, 김도현, 김도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점점 짧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요즘 추워졌어요.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도현은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기술 관련 일이라고 했죠. 자세히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도현도 제가 은퇴한 교사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국어를 가르치셨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래서 말씀을 정갈하게 하시는구나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마트에 가려고 나섰다가 계단에서 도현과 마주쳤습니다. 도현도 어디 나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서로 인사를 하고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죠. 좁은 계단이라 나란히 걸을 수는 없었고 도현이 한 발짝 앞서 걸었습니다.
계단 중간쯤 내려왔을 때였어요. 제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주 살짝이었지만 몸이 앞으로 쏠렸죠. 순간 도현의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계단 조심하세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도현은 제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감사하다고도 했죠. 하지만 도현의 손은 여전히 제 팔에 닿아 있었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현의 손이 제 팔을 감싸고 있는 그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손을 떼지 않았어요.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렇게 계단 중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결국 도현이 먼저 손을 떼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거두면서 괜찮으시냐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도현이 말했습니다. 계단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도현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어떠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마트까지 걸어가는 내내 제 팔에 남아있는 도현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무심코 그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죠. 이게 뭐람. 손 한 번 잡힌 것 가지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도현의 손이 제 팔을 잡던 그 감촉. 따뜻하고 단단했던 그 느낌. 성우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을 했습니다. 성우는 제게 뭔가 물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응, 뭐라고 했죠? 되물으니 성우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맨날 딴 생각만 한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성우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죠. 성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윗집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도현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또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고 도현은 3층에서 탔어요. 문이 열리고 도현이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현도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죠.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현과 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묘하게 어울려 보였어요. 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층수 표시를 보는 척했죠.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 먼저 나가시라고 손짓을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도현이 뒤따라 나오면서 어디 가시냐고 물었어요. 그냥 산책 좀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죠. 저도 산책 가는 길이라고 도현이 말했습니다. 같이 걸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을까? 누가 보면 어떡하지?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결국 좋다고 대답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들이었죠.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걷는다는 것 자체가요. 벤치가 나왔고 도현이 물었어요. 잠깐 앉아 가실래요?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앞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도현이 말했어요. 여기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롭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라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기 오래 사셨냐고 물었어요. 15년쯤 됐다고 대답했죠. 15년이나요? 도현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금방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고요. 도현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여기 들어온 지 석 달 정도 됐다고 했어요. 잠깐 머물 거냐고 물었습니다. 도현은 아마도 그럴 거라고 대답했어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구나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도현도 같이 일어나면서 돌아가시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죠. 함께 걸어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도현이 말했어요. 오늘 같이 걸어서 좋았다고요. 저도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좋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함께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우리는 또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층에 도착했고 내리면서 인사를 했어요. 도현도 인사를 받아주었죠. 문이 닫히기 전 도현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에도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표정을 지어봤던가 싶었죠. 아마 아주 오래전 일일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잘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도현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윗집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샤워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단에서 제 팔을 잡던 도현의 손을 떠올렸어요.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감정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성우가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저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윗집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도현이 샤워를 마친 모양이었죠. 저는 제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도현의 손이 닿았던 그곳을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63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도 누군가를 의식하고 설렐 수 있구나. 그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도현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산책을 같이 하는 일도 늘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때로는 1층 로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성우는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녁 때나 돌아온다고 했죠. 저는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거든요.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올라오실 수 있으시냐고요. 보여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으로 올라가는 것, 도현의 집에 가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다시 빗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 입는 편한 옷 대신 조금 더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손을 씻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숨이 가빠졌어요. 긴장 때문이었는지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현의 집 앞에 섰을 때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현이 나타났어요. 웃으면서 들어오시라고 했죠.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의 집은 제 집과 구조가 똑같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죠. 간단하게 꾸며진 거실이었습니다. 소파 하나, 테이블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 몇 점. 단출했지만 깔끔했어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도현이 소파에 앉으시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현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커피와 홍차 중에 뭘 드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홍차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도현이 홍차 2잔을 들고 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뜨거우니 조심하라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도현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시집이었어요. 표지가 낡아 있었죠.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해서 혹시 좋아하실까 싶어서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는 시인의 작품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즐겨 읽던 시인이었죠.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현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라고 했죠. 함께 시를 읽었습니다. 한 편 한 편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시가 좋다, 저 구절이 인상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더 깊어졌습니다. 거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도현이 차를 더 드시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편안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도는 그런 침묵이었죠. 저는 도현을 바라봤고 도현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진지한 눈빛. 저를 여자로 보는 눈빛이었죠. 저도 도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도현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소파 위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죠.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의 숨소리인지 제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도현의 손이 제 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용기를 내서요. 도현도 움직였습니다. 우리 얼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죠. 도현의 눈동자가 보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도 그랬을 거예요. 입술이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현이 멈췄어요. 도현의 손이 제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하지만 끌어당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잡고만 있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요. 여기까지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멈췄습니다. 눈을 뜨고 도현을 바라봤어요. 도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성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끄덕였어요. 도현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까지만 가야 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도현이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저도 뒤로 물러났어요. 다시 원래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그 순간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해가 더 기울었어요. 거실의 빛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요. 도현도 일어났어요. 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는 도현을 돌아봤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시집도 좋았고 차도 맛있었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현은 웃으며 천만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저야말로 즐거웠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도현이 서 있었어요. 문틀에 기댄 채로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많은 걸 나눴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었죠.
우리 집 문 앞에 섰을 때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열이 있었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일어났던 것 같았어요. 도현과 저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 바로 앞까지 갔었죠. 그게 후회스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선을 넘었다면 이 감정은 끝이 났을 겁니다. 죄책감과 후회로 물들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멈췄어요. 도현이 먼저 멈췄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윗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지금 도현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요.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성우가 곧 돌아올 거예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손을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도현의 거실에 있었습니다. 오후에 빛 따뜻한 홍차 낡은 시집 그리고 도현의 눈빛. 입술이 닿기 직전의 그 거리. 여기까지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현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우리 관계의 정점이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기에 이 감정은 순수하게 남을 수 있었어요. 후회나 죄책감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그 순간 그대로 간직될 수 있었죠. 성우가 돌아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어요. 등산 어땠냐고 물었죠. 성우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다며 씻으러 갔어요. 저는 계속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오늘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도현의 거실에서 보낸 그 오후를요. 입술이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닿았던 그 순간을요. 그리고 함께 멈추기로 선택했던 그 용기를요. 그게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저는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현과는 다시 예전처럼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만 짧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윗집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도현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지켰고 그 선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윗집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들으면 미소가 지어졌어요. 도현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도현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였죠. 도현도 뭔가 짐을 들고 있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날씨가 쌀쌀해졌다는 이야기, 감기 조심하라는 이야기. 별것 아닌 것들이었죠. 하지만 도현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제 층에 도착했고 내리려는데 도현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봤을 때 도현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기다렸죠. 도현이 천천히 말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를 간다고요. 프로젝트가 끝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언제요?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도현은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죠. 일 때문이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요. 도현은 미안하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또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는 했습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했죠. 도현에게 힘들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지내세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잘 지내시라고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죠.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장을 정리해야 했어요. 냉장고에 넣을 것들이 있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풀었습니다. 채소를 씻고 고기를 냉동실에 넣고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나지 않았어요. 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은 밖에서 드시라고요.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성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았다고요. 약 먹고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지만 별로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샤워를 하려고요. 옷을 벗고 샤워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에 쏟아졌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소리내어 울었어요. 물소리에 묻혀서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샤워부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연인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을 뿐이죠. 몇 번 대화를 나누고 한 번 차를 마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도현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죠.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깨워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윗집은 비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발소리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일도 없겠죠. 물을 끄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냥 흘러내리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윗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움직이는 소리였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요. 왜 이렇게 아픈지 생각해봤습니다. 도현을 사랑했던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짧은 시간이었고 깊이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슬픈 건 도현을 잃어서가 아니라는 걸요. 도현을 통해 느꼈던 그 감정을 잃게 되어서였어요. 다시 살아난 저를 잃게 되는 거였습니다. 도현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정윤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저 자신이었죠. 여자로서의 저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도현이 떠나면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성우의 아내로, 딸의 어머니로, 그냥 63 먹은 할머니로요. 정윤이라는 사람은 또 어디론가 사라질 거예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다시 투명해지는 게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요. 도현은 저를 봤습니다. 여자로서의 저를요. 그게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도현이 계속 여기 머물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선을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랬다면 이 아름다운 감정은 죄책감으로 변했을 겁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을 지켰고 아름답게 끝날 수 있습니다. 도연이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오래 함께할 수 없었기에 이 관계는 순수했던 거죠.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더 소중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이 짜릿함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 알았기에 매 순간이 특별했던 거예요. 만약 도연이 계속 여기 살았다면 우리는 익숙해졌을 겁니다. 특별함도 사라졌겠죠. 하지만 지금 떠나기에 이 감정은 영원히 이대로 남을 수 있어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슬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떠나는 걸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걸요. 성우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 저는 얼른 눈가를 닦았어요. 성우가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괜찮냐고 성우가 물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성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윗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도현이 거기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윗집은 비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요. 하지만 저에게 그곳은 영원히 도현의 집으로 남을 겁니다. 오후에 빛이 가득했던 거실, 따뜻한 홍차 낡은 시집, 그리고 입술이 닿지 않았던 그 순간. 그 기억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요. 가끔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미소 지을 겁니다. 한때 저도 이런 감정을 느꼈었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도현을 만났다는 것,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 서로를 존중하며 선을 지켰다는 것. 그 모든 게 제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윗집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 샤워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 소리를 기억해 두려고요. 떠난 후에도 떠올릴 수 있게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도현이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지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죠. 성우는 벌써 나가고 없었어요. 저는 혼자 간단하게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먹으면서도 자꾸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윗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윗집에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온 모양이었어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소리, 박스를 나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앞에 이사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싣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어쩌면 도현이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 높이에서는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만 보였어요. 누가 도현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윗집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사가 끝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윗집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느낌이 전해졌어요. 도현이 떠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미 욕실에서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도현이 떠났다는 것을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우가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성우는 윗집 이사 갔다는 걸 아냐고 물었어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성우가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대화를 많이 나눈 건 아니라고요. 성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어요.
성우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물소리도 문 여닫는 소리도 없었어요. 완전한 정적이었죠. 윗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안에 뭔가도 함께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현과 함께 떠나버린 감정들이 있었어요. 설렘, 기대, 두근거림. 그런 것들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윗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천장을 올려다보며 도현을 떠올렸어요. 도현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새로운 곳에 잘 정착했을까요?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날 입었던 니트를 발견했어요. 베이지색 어깨가 드러나는 니트. 도현이 윗집으로 올라왔을 때 입었던 옷이었죠.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후에 빛이 가득했던 도현의 거실, 따뜻한 홍차 낡은 시집. 그리고 입술이 닿기 직전에 멈췄던 그 순간. 옷을 품에 안았어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 번 세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그날의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몸에 대보았어요. 여전히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입고 싶지 않았어요. 이 옷은 도현과의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천천히 옷을 접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네모나게 접어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다시는 꺼내 입지 않을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도현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다면 어땠을까? 선을 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현을 붙잡았다면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함께 떠날 수도 있었을까요? 그런 상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성우가 있었고 딸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삶이 있었죠. 그걸 다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현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현은 제가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멈춰줬던 거죠. 저를 존중해 준 거였어요. 만약 선을 넘었다면 우리는 후회했을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 아름답던 감정은 더럽혀졌을 거고 서로를 원망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았어요. 선을 넘지 않은 게요. 입맞추지 않은 게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게요. 비록 지금은 슬프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만약에 라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도현을 붙잡았다면, 그 생각은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떠올랐어요. 윗집의 빈 공간을 느낄 때마다 생각났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도현과의 시간이 제게는 특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어요. 성우는 여전히 제 옆에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내로만 봤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만 봤습니다. 여자로서의 저는 보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달랐어요. 도현은 저를 여자로 봤습니다. 정윤이라는 한 사람으로 봤죠.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여자로서의 설렘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도현은 떠났지만 그 기억은 남았어요. 제 안에 영원히 간직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요. 가끔 꺼내서 들여다볼 추억으로요. 윗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저에게 그곳은 영원히 도현의 집으로 남을 겁니다.
오후에 빛이 가득했던 거실 따뜻한 홍차 한 잔 낡은 시집 한 권. 그리고 입술이 닿기 직전에 멈췄던 우리. 그 모든 게 그곳에 남아있어요. 가끔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맞아요. 거기까지가 좋았어요. 더 이상 가지 않은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후회 없이 간직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은 여전히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그냥 상상일 뿐이라는 걸요. 현실에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도현과 함께 선을 지키기로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슬프지만 나중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윗집의 빈 공간은 제 마음의 빈 공간이기도 했어요. 도현이 떠나면서 뭔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게 채워졌어요. 추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제 안에 영원히 남을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현을 만났다는 것,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 서로를 존중하며 선을 지켰다는 것. 그 모든 게 제게는 선물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성우의 아내로, 딸의 어머니로, 63 먹은 여자로요. 하지만 제 안에는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때 저도 누군가에게 여자였다는 것, 설렐 수 있었다는 것, 살아있다고 느꼈다는 것. 그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윗집의 빈 공간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행복한 미소였어요. 도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도현이 떠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렸고 바람은 차가워졌죠. 윗집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아기를 안고 이사 오는 걸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두 번 마주쳤지만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어요. 윗집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아기 우는 소리,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들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윗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도현을 떠올렸습니다. 도현의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도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도현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살아있다는 느낌을요. 도현은 제게 거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저 자신을 비춰준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을 통해 저는 다시 정윤이를 봤습니다. 여자로서의 저를요. 성우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고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말은 필요할 때만 했죠. 하지만 그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결혼의 끝 모습인지도 몰라요. 서로를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상태. 그냥 익숙함으로 함께 있는 관계.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그게 슬펐어요. 성우가 저를 보지 않는다는 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도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한 번은 누군가에게 보였으니까요. 그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처럼 투명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정윤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 말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뭔가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둘러댔죠. 친구들은 그래,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이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밝아진 건 건강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도현 덕분이라는 걸요. 도현은 제게 선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요. 여자로서의 자존감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때때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도현의 거실에서 입술이 닿기 직전에 멈췄던 그 순간을요. 왜 멈췄을까 생각해 봤어요. 정말 도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도 원했어요. 멈추는 걸요. 물론 도현의 입술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멈추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입술이 닿기 직전에 그 떨림을요. 심장이 터질 듯 뛰던 그 느낌을요.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던 그 순간을요. 만약 입맞춤을 했다면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멈췄기 때문에 그 순간은 영원히 현재형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느껴져요. 도현의 숨결이 가까워지던 그때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닿을 거리였던 그 떨림이요. 그 설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을 넘지 않았기에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선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끝났기에 이 기억은 아름다웠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남아 있었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딸아이가 명절에 찾아왔을 때 물었어요. 요즘 엄마 달라진 것 같다고요. 뭔가 생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웃었어요. 딸이 알면 놀랄 거예요. 63 먹은 엄마가 윗집 남자 때문에 설렜다는 걸요. 하지만 그건 제 비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었죠. 그게 도연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 니트를 발견했어요. 베이지색 어깨 드러나는 니트.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옷을 몸에 대보았어요. 여전히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문득 입고 싶어졌어요. 이 옷을요. 도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 속에 저는 여전히 여자였습니다. 63이지만 여자였어요. 도현이 봤던 그 여자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성우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제 모습을 봤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죠.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입어보고 싶어서라고요. 성우는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웃었습니다. 도현은 떠났지만 도현이 깨워준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도현과의 만남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윗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도현이 만들어내던 그 조용한 기척과는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도현은 이미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도현의 거실이 떠올랐어요. 오후의 빛이 가득했던 그곳이요. 따뜻한 홍차 낡은 시집 그리고 우리 둘이요. 입술이 닿기 직전에 멈춘 우리. 그 순간은 영원히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을 기억이었죠. 후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연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 후회조차 달콤했습니다. 쓰라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멈춘 게 맞았다는 걸요. 그래서 이 기억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요. 선을 넘지 않았기에 이 기억은 순수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간직할 수 있었어요. 가끔 꺼내서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이 기억이 제 황혼을 지탱할 거예요. 외롭거나 슬플 때 꺼내볼 수 있는 보석 같은 기억이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요. 한때 저도 누군가에게 여자였습니다. 설렜고 두근거렸고 살아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지금도 살아있게 만듭니다. 도현 어디에 있든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처럼 가끔은 그때를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닿지 않았던 우리를요. 선을 넘지 않았던 우리를요. 서로를 존중하며 멈췄던 우리를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짧았지만 아름다웠던 이야기. 끝났지만 영원히 남을 이야기. 부끄럽지 않은 후회의 이야기.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까지가 좋았습니다. 천장 너머로 윗집의 불이 꺼지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젊은 부부도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잠들 시간이었죠.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렸습니다. 도현의 얼굴을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고맙다고요. 저를 다시 살게 해줘서요.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도연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행복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 없이요. 부끄러움 없이요. 감사하며요. 그리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거실에 있었어요. 오후의 빛 속에서 도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하게요.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닿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이 완벽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기에 영원할 수 있었던 우리.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영원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